체포영장이 있다는 걸 언제 알게 되셨나요? 제가 화제가 되자마자 알았어요. 저는 시오니스트입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자 그들이 자기 주소를 올렸죠. 우리의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됐어요. 터키로 돌아가는 건 저한테 감옥에 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투르크 아버지는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던 터키 출신의 학생이었어요. 10월 7일 이후 그녀는 온라인에 의견을 남겼어요. 그녀는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자신이 시온주의자라고 말했어요. 그 이후로 터키에서 그녀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집에 돌아갈 수 없게 되었어요. 투르크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투르크, 당신은 정말 젊은데도 많은 일을 겪었네요. 정말 불공평해요. 이스라엘의 동맹국이었어야 할 나라가 에르도안 이후로 동맹에서 거의 적이 되다시피 관계가 악화된 건 정말 불공평해요. 당신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왜 이스라엘에 오게 되었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할 것이 정말 많아요. 네, 알아요. 우선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에요. 그리고 이제 당신을 저의 유대인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저를 유대인 어머니라고 불러줘서 정말 기뻐요. 우리가 만났을 때 당신은 저를 몰랐고 그저 우연이었어요. 그런데도 샤밧에 갈 곳이 있냐며 저와 가족을 초대해 주셨죠. 정말 놀라웠어요. 우리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제 당신은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터크, 우리가 당신을 맞이하게 되어 정말 기뻐요.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도 정말 좋아요. 그런데 여기 처음 왔을 때 이야기를 좀 해줄 수 있나요? 왜 오게 되었나요? 유대인이 아닌 터키 출신의 여자가 왜 이스라엘에 와서 공부하게 된 거죠?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터키에서 자랐어요. 저희 가족은 정말 세속적인 가정이었죠. 그리고 터키 기준으로 보면 저희 가족은 진보적이고 좌파 성향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애국자이기도 해요. 저희는 세속적인 헌법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죠. 그리고 터키에서 세속적인 헌법을 지키고 터키 공화국을 보호하는 것이 항상 저희의 가장 큰 목표였어요. 그분이 그렇게 자신의 비전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나라를 변화시켰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정치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났지만 저는 쿠웨이트에서 자랐어요. 네. 터키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났다는 말씀이시죠? 네, 10월 7일 전에는 제 고향에 이스라엘 관광객이 정말 많았고 거의 90%가 이스라엘인이었어요. 그분들은 정말 멋진 분들이었어요. 정말 멋졌어요. 그분들 덕분에 제 고향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심지어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도 학교 수업 시간에 메라흐 담이라는 게임을 하곤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서 제가 해외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왜 이스라엘은 안 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셰이크 자라에서 분쟁이 있었어요. 네, 그때가 제가 처음 뵌 때였어요. 저는 항상 예루살렘 분쟁 한가운데 있었어요. 네, 그리고 저는 친팔레스타인 환경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터키에서는 제 생각에 시청자분들이 이해해야 할 게 터키는 이란과 달라요. 이란에서는 진보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더 동정적이에요. 그들은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고 있고 그게 그들의 정권에 의해 어떻게 이용되는지도 알아요. 하지만 터키에서는 진보적인 사람들도 친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환경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저는 항상 의문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나라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을 제가 부추기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념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념을 지지하면 결국 제 나라의 해가 될 것 같았어요. 즉 자기 나라에는 절대 원치 않을 이념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셰이크 자라에서 분쟁이 있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있잖아, 이스라엘 쪽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고 싶어. 이스라엘의 모든 행동이 잘못된 건 아니니까 그들의 입장과 변호 논리가 궁금했어요. 그리고 그게 터키 언론에서 접했던 내용이었나요? 네, 맞아요. 모든 게 로즈의 책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집을 부수고 가난한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은 매일 여기 있어요. 정확히 막사하게 오늘은 하지 마세요. 이게 선전입니다. 저는 이게 현실일 리 없다고 생각했고 만난 이스라엘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페이지도 봤어요. 당신과 에밀리 두 분이 제가 알게 된 첫 번째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온 첫 번째 인플루언서나 기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저는 우리가 읽고 보는 것과는 다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구나. 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히브리 대학교 교수님들 중 한 분이 쓴 기사를 봤어요. 히브리 대학교를 검색해보니 아인슈타인 등 위대한 교수들이 세운 학교더라고요. 히브리어와 아랍어도 배울 수 있고 저는 정치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을까요? 와, 그리고 결국 여기 오게 됐어요. 그리고 사실 제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보다 이스라엘에 대해 더 부드러운 시각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저는 제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모든 게 달라졌죠. 저는 유대교, 유대인,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당신은 자신의 나라를 떠나 이스라엘에서 공부할 만큼 정말 용감했어요. 뉴욕이나 유명한 곳, 파리나 런던에 가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당신은 이스라엘에 온 거예요. 그건 선택이죠. 네, 그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투르크, 알죠? 네, 사실 제 어머니는 제가 유럽에 가길 원하셨어요. 네, 그게 터키 학생이라면 보통 하는 일이죠. 네, 하지만 예루살렘엔 아무도 안 가요.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왔고 그건 정말 용감하고 대단한 일이에요. 네. 친구들에게 나 예루살렘에 공부하러 갈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친구들은 거기 가면 친구 못 사귈 거야.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만 친구하잖아. 너 친구 못 사귈 거야. 미쳤다. 거긴 항상 전쟁이잖아. 라고 했어요. 사실 저도 예루살렘에 대해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결국 왔잖아요. 제 말이 그거예요. 온갖 부정적인 선전도 있었고 친구들도 너랑 안 어울릴 거라고 했지만 결국 왔잖아요. 왜죠? 제가 직접 와서 내 눈으로 보고 싶었으니까요. 네. 왜냐하면 에르도안이 우리나라를 이슬람적이고 테러리즘적인 권위주의 국가로 바꾸고 있어서 터키가 위험한 지역이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저는 중동에 와서 우리가 무엇과 맞서고 있는지 직접 봐야 해요. 유럽에서는 그걸 분석할 수 없어요. 정말 놀라워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 도착한 거군요. 어떤 인상이 드세요? 있잖아요. 저는 이스라엘에서의 첫 기억이 떠올라요. 공항에 도착했는데 하레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세상에 정말 존재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정말 충격받았어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왜 다르게 생각하겠어요? 네, 그리고 나서 and then 저는 대학교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첫날 수업에 갔는데 라말라에서 온 학생들, 웨스트뱅크에서 온 학생들, 유대인 학생들, 기독교인들, 아르메니아인 학생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게 저에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라말라와 웨스트뱅크에서 온 학생들은 이스라엘의 통제를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을 받아줬어요. 네, 그래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런 일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와, 여기가 아파르테이트구나 싶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 학생들은 매주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시위하고 있어요. 네, 물론이죠. 그들은 시위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도착해서 공부를 시작하고 적응하게 돼요. 네, 마치 쉬운 일 같아요. 저는 터키인과 이스라엘인이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영어를 해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은 터키를 정말 좋아해요. 네. 정말로 좋아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보고 있어요. 아시죠? 그들은 터키 드라마를 봐요. 맞아요. 그런데도요. 저는 정말 충격적이에요. 터키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증오와 적대적인 태도가 있는데도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여전히 터키 드라마를 보고 터키 음악도 들어요. 그리고 그게 잘 모르겠어요. 또한 관광 면에서도 최근까지 터키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스탄불은 연결 지점이었어요. 네, 저는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이스탄불에 25번이나 들렀어요. 그곳이 주요 환승공항이었지만 에르도안이 사실상 우리에게 적대적인 쪽으로 돌아선 뒤로 두바이로 대체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해 주세요. 여기 계시면서 잘 적응하셨고 학생으로서 특히 유학생들이 겪는 일반적인 일들을 경험하고 계시네요. 터키로부터 적대적인 분위기를 느끼기 시작한 건 언제였나요? 10월 7일 이후에요. 네. 저는 당연히 침묵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터키 여자가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콘텐츠를 만든다는 걸 알게 되자 저에 대한 온갖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살면서 이스라엘을 공개적으로 지지한다는 이유로 터키에서 뉴스 헤드라인에 오르게 된 거죠. 네. 그게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신문에 나와 있었나요? 네, 정말 충격이었어요. 신문뿐만 아니라 며칠 동안 화제가 됐거든요. 화제가 된 이유가 뭔가요? 온라인에서 무슨 말을 했죠? 제가 시오니스트라고 말했고, 이스라엘에 있을 때가 유럽에 있을 때보다 더 안전하다고 느낀다고 했어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저도 사람들이 다 똑같이 느낀다 생각해요. 아무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어요. 네. 그리고 그들은 이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중 국적자이자 이스라엘 방위군 군인이라고도 썼어요. 맞아요. 저는 정말 많은 돈을 받아요. 네. 그리고 저를 상대로 한 전체적인 캠페인이었어요. 그리고 그중 어느 것도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건 제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저는 터키어로 제 입장을 설명하려고 했지만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이미 저를 미워하고 있었어요. 당신을 비난했군요. 네. 우리가 말하는 건 전체 언론이에요. 전체 국영 언론이 당신을 상대로 했어요. 저는 제 휴대폰밖에 없어요. 아시잖아요. 또 이스라엘의 젊은 여성에게도요. 맞아요. 그 일이 당신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제 가족은 물론 제가 그들을 정말 힘든 상황에 놓이게 했어요. 그들은 한동안 이사를 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집 주소를 공개하고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거든요. 그 사람들이 제 신상 정보를 공개했어요. 맞아요. 우리 신분증 번호, 집 주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요. 거기엔 그 사람들 사진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 가족은 한 번도 이스라엘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저와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그분들은 연세가 많으세요. 그리고 물론 저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락을 끊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가끔 사람들이 그분들을 체포한다고 들었어요. 마치 당신이 그 시온주의자 소녀의 부모인가요? 라고 묻듯이요. 세상에.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 연락을 끊었고 그분들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 오빠는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는 제가 제 목숨은 물론 우리 가족까지 위험에 빠뜨린다고 했거든요. 이제 더는 돌아올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도 오빠 입장 이해해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본인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희생한 거네요. 맞아요. 제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쳤어요. 모든 게요. 모든 게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트르크 씨, 언제쯤 체포영장이 발부된 걸 알게 되셨나요? 그리고 왜요? 무슨 이유로 체포하려는 거죠? 표현의 자유 때문인가요? 제가 화제가 된 순간 알았어요. 왜냐하면 터키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들에게는 트롤들이 수천 명이나 있어요. 트롤들이요? 트롤들이요? 네, 이전에 했던 조직들에서 온 컨트롤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뭔가를 바이럴로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되죠. 네, 맞아요. 체포 영장을 받게 됩니다. 무슨 이유로요? 무슨 이유로 체포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제. 터키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이유예요. 그래서 감독 본인이 직접 체포영장을 신청했어요. 네. 그를 모욕했다는 이유로요. 터키에서는 에르도안에 대해 말하면 정말로 체포되나요? 물론이죠. 그러면 더 이상 예전처럼 자유로운 민주주의가 아니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에르도안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이런 체포영장을 받았을 때 터키 사람들은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요. 그건 여러분이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죠? 당연히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하죠. 너무나도 평범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여러분이나 유럽이나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충격을 받아요. 이런 이유로 이 일이 이스라엘에서 큰 이슈가 된 거예요. 하지만 터키도 한때는 그랬어요. 네. 에르도안 이전엔 언론의 자유가 있었죠. 제가 틀렸나요? 네, 있었습니다. 이렇지 않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니, 전혀 이렇지 않았어요. 우리는 다양한 TV 프로그램들이 있었죠. 그들은 총리나 대통령을 정말 거칠게 비판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거의 불가능해졌어요. 누군가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이 걱정돼요.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결국 감옥에 가게 될까봐 걱정돼요.
정말 끔찍하네요, 두크. 당신 세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원래 그런 거라 어쩔 수 없다고 하나요? 아니면 반발이 있나요? 심각한 야당 반발이 있고 이스탄불 시장 등 인기 있는 야당 지도자들도 아직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있다는 걸 알아요. 에르도안이 선거에서 패배해서 우리가 새로운 터키를 보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은 젊은 세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전 세대들은 에르도안에 반대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시스템에 익숙해진 것 같거든요.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네. 사람들이 에르도안 정권에 익숙해지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게 에르도안의 존재 자체보다 더 위험해요. 하지만 젊은 세대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야당 지도자들과 시장들이 감옥에 있는 거예요. 에르도안은 선거를 하면 질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야당과 자신의 당까지 재편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심지어 야당들까지 재편하고 있어요. 그가 선거에 나가면 이길 수 있도록 야당들을 재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기본적으로 계속 이길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투르크 씨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체포영장이 있으면 터키에 못 가는 건가요? 저는 항상 모든 나쁜 영향을 무시하려고 해요. 다시는 제 나라, 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려고 해요. 저는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아요. 저는 생산성을 위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요. 이제 자유로워졌으니 원하는 건 모두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선 뭐든 말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죽지 않으면 더 강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건 신이 저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걸 꼭 큰 무언가로 만들어야 한다고요. 에르도안 대통령 모욕죄로 터키에서 수천 명이 피해를 입었어요. 저는 이 문제를 세계적으로 알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의 관심을 끌 수 있어요. 제 작품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모든 나쁜 영향을 무시하고 있어요. 좋은 점에 집중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긍정적으로 지낼 수 있어요. 정말 긍정적이시군요. 이스라엘 생활이 만족스러우신가요? 네, 저는 친구들을 정말 좋아해요. 당신은 좋은 삶을 살고 있어요? 지금 텔아비브에 살고 있잖아요. 네, 정말 좋아요. 당신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그래요. 그게 저를 정말 행복하게 해요. 저는 그냥 텔아비브 해변에 갈 때마다 어떤 상황이든 거긴 늘 활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밖에 있어요. 그들은 즐기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해져요. 여기서 친구들과 커뮤니티를 찾으셨나요? 이제 이곳이 집처럼 느껴지시나요? 네, 특히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은 후로요. 네, 이스라엘 언론에 자주 나오셨죠?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어머니들, 아버지들, 제가 받는 메시지들까지요. 정말 놀라워요. 마치 제가 딸이 된 기분이에요. 이제 온 나라가 당신을 가족처럼 받아들였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게 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저는 터키인이고 이민자예요. 그런데도 저를 이스라엘에 남게 하자는 캠페인까지 시작했어요. 정말 놀라워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건 여기서 망명을 신청하는 거죠? 네. 왜 망명을 신청하시는 건가요? 터키로 돌아가면 감옥에 가야 하고 더 나쁘게는 신체적 공격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죄수들을 고문하나요? 경찰이 아니더라도 죄수들끼리도 그래요. 세상에, 그럼 사람들이 당신 이야기를 알게 되고 결국 당신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네요. 네, 맞아요. 사실 정말 심각한 위험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망명을 신청하신 거군요. 부디 망명이 허가되길 바라요.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건가요? 네, 그러길 바라요. 지금 그렇게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바라기는 그렇게 되길 바랄게요. 그런데 지금은 적어도 터키 여권으로 다른 나라에 갈 수는 있나요? 터키로 돌아가지 않는다면요? 아직 절차 진행 중이라 지금은 아니에요. 절차가 진행 중이군요. 알겠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가능하겠죠? 그것도요. 터키 여권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터키 여권을 사용해서 다른 나라에 가면 그 나라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맺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여러분은 모릅니다. 그들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외에도 저는 마이애미와 브라질 등 여러 곳에서 열리는 몇몇 컨퍼런스에 초대받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돌아갈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정착해야 하거든요. 현명하신 것 같아요. 망명을 받으시면 이스라엘 여권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거네요. 원하는 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먼저 이스라엘 사람이 될 자격을 갖추고 싶어요. 정말로 그러고 싶어요? 사랑받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 생각에 트루크, 당신이 겪은 일을 겪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과 함께 해왔고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당신에게 개인적으로도 대가가 있었다는 걸요. 그러니까 당신이 누구보다도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당신이 연구에서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네. 현재 하시는 일과 학업 마무리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주 중요한 싱크탱크에서 일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몇 군데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예루살렘 응용정책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본질적으로 더 많은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급진적인 활동가들, 다른 나라에서 온 활동가들과도 함께 일하고 있어요. 네. 카타르, 터키. 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세금이 그런 활동에 사용되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것이 터키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맞아요. 그들이 심각한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도 그들의 돈은 이런 데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많아요. 맞아요. 제가 부시장으로 일할 때 우리는 예루살렘 동쪽 지역에 매우 부정적인 터키의 영향력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극단화, 아이들을 극단적인 대학에 보내기 위한 장학금 제공 등도 있었죠. 그리고 당신은 터키 국민들이 그들의 세금이 이런 데로 쓰이고 있다는 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군요. 맞아요. 네. 터키 언론이 아직도 인터뷰 요청하나요? 그들도 이제 당신을 보이콧하나요? 제 생각에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초대받았을 때 TV와 진행자 본인도 큰 대가를 치렀거든요. 와, 단지 당신을 인터뷰했다는 이유로요. 네, 그리고 저는 정말 평범한 얘기만 했어요. 우리가 대피소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한 번은 오늘은 사이렌이 울리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조용했고 정말 조용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 여자가 거짓말하고 있다. 왜 저런 사람에게 발언권을 주는 거냐? 텔아비브는 파괴됐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터키에 희망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다음에 우리가 이란 이후에 언젠가 이란이 무너진다면 큰 문제를 겪게 될 다음 큰 전략적 국가는 터키라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있잖아요. 트럼프가 있는 한 문제가 생길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트럼프가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2년 반, 3년 정도 남았어요. 네, 이제 터키 사람들이 저한테 화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결국 에르도안은 무슬림 세계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해요. 그게 바로 그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는 오스만 제국을 복원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있잖아요. 우리 주지사가 말했어요. 내무부 장관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다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주지사가 되고 싶다는 꿈도 있다고 했어요. 예루살렘의 주지사요. 우리 전 내무부 장관은 예루살렘을 해방시키기 위해 30만, 40만 명을 터키 군인을 희생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스라엘이 위험한지, 부처들이 터키에 더 위험한지 알려주세요. 물론이죠. 그런 부처들.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수사하기. 그런가요? 네. 그는 오스만 제국을 재건하려 하고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가 위험한 거예요. 하지만 누가 그를 무슬림들의 지도자로 인정하겠어요? 아니에요. 모두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이 될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 자리를 순순히 내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는 착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 전에도 우리를 원하지 않았고 무슬림 오스만 제국 군대에 맞서 기독교 영국군과 협력하기로 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사실을 알아야 해요. 오스만 군대 아래 평화롭게 살았다는 거짓말은 멈춰야 해요. 그들은 우리를 원하지 않았고 수천 명 터키 군인의 눈을 멀게 했어요. 그들은 고문했고 우리는 전쟁에서 졌어요. 그들은 우리를 여기서 쫓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과의 전쟁에서 졌죠. 그런데도 왜 그게 내 문제가 되어야 하죠? 왜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그 일이 내 나라와 내 군인들을 위협하는 일이 되어야 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과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이야기든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여전히 이스라엘 정부를 비판할 수 있어요.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 적대적일 이유는 없어요. 정말 이유가 없어요.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무슬림 세계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고 초기 유대 국가를 공격하는 것이 그 목표 달성 방법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급진화된 터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란도 팔레스타인 문제를 이용해 급진화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우리의 적이라는 주장입니다. 우리는 군사에 투자해야 해요. 우리는 싸워야 해요. 지금 하마스에 하듯이 대리 세력에도 투자해야 해요. 그리고 결국 우리 국민들은 이런 경제 상황에서 고통받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존재하지도 않는 위협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들이 만든 위협이죠. 기본적으로 그들이 만들어낸 유령들이죠. 투쿠, 내 친구들 대부분은 아직도 세속적인가요? 내 공동체나 부모님의 공동체는 어떤가요? 아니면 변화를 느끼고 있나요? 새로운 세대가 더 급진적이고 더 종교적으로 변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지도부만 그렇고 사람들은 여전히 세속적인가요? 아니요, 제 공동체는 항상 세속적으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젊은 세대는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급진적으로 만드는 건 어려워요. 와, 네. 그들은 세상의 바깥을 볼 수 있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런 종교 학교들을 세우고 학생들에게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그 학생들에게 투자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젊은 세대를 데려올 수 없어요. 터키인들은 여전히 자유롭고 세속적이라고 하시는 거군요. 왜냐하면 우리는 터키 민족이 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랍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터키인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는 세속 헌법과 아타투르크의 원칙을 정말 굳게 지키고 있어요. 네. 그건 우리가 꼭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있잖아요. 저는 에르도안이 오랫동안 세속적인 헌법을 절대 바꾸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실용적인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네, 하지만 헌법에서 바꾸려고 하면 큰 혁명이 일어날 거예요. 네, 그리고 여전히 인구의 13%만이 비세속적인 헌법을 원한다고 들었어요. 나머지는 여전히 세속적인 헌법을 원해요. 네, 그것은 나라의 기본 원칙과도 같아요. 아타투르크가 해낸 일이죠. 맞아요. 저도 정말로 그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기길 바라고 앞으로 그들이 더 나은 지도자,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지도자를 얻길 바랍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나라를 전쟁과 적대감으로 이끄는 사람이 아니라요. 네, 맞아요. 트루크, 당신은 정말 용감한 여성이에요. 여기 와주시고 우리를 위해 목소리 내며 개인적인 대가를 치르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해마다 줄어들고 그들이 당신처럼 훌륭하고 젊고 똑똑한 여성을 체포하려는 생각을 잊게 되길 바랄게요. 그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말고 진짜 문제를 다루게 되길 바라고 또 당신이 곧 이스라엘 시민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감사합니다.